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폴리스 사저로 이사를 했죠. 네네. 그런데 그 사저에 도착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다. 뭐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 지지자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갖자. 나도 희망을 갖겠다. 이제 오늘부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4일부터 재판에 들어갔죠. 그거 갖고 뭐 정신 승리다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한쪽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본인이 의기소침하면은 지지자들 다 의기소침하니 우리 힘내서 우리 미래로 가자. 나 재판 무죄로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한편으로서는 또 탄핵을 안 당했으면은 대통령 임기 5년 채워서 정상적으로 대선도 안 하고 훨씬 낫었을 텐데 굳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당해서 집까지 사저로 돌아오는데 이기고 돌아왔다. 뭐 3년 하나 어차피 5년 하나 마찬가지다. 근데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그런 면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형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직위원 부장판사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처음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촬영이 허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제 5번째 이 피고인석에 앉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불허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 법정에 출두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네, 뭐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노출 안 되는데 뭐 그거 잘한 거라고 봐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수감 생활하면서 또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수의 입은 것도 나오고 또 이명박 대통령 수의는 안 입고 뭐 양복 입고 됐습니다만은 일단 법정으로 출두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일단 뭐 구속은 풀린 거니까 뭐 수의를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이제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하는데 굳이 뭐 전직 대통령 출두하는 거 굳이 뭐 그걸 생중계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뭐 법정에 또 자칫하면은 또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홧김에 또 뭐 분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폭력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는 저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7일이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위원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신과 원칙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노출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공수처 출두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뭐 봤고 구치소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도 다 봤고 또 헌재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충분히 뭐 방송으로 다 중계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외국 방송 외신으로도 다 전 세계 타전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망신스러운 저런 장면을 굳이 뭐 생중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뭐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받고 또 검사는 또 내란죄로 또 몰고 갈 테고 좀 현명한 저는 직위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라고 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길어야 계엄이 반나절이나 하루 예상했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를 내란으로까지 몇 시간 사건은 내란으로까지 구성하는 거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도 다 특검에서 수사를 했고 그렇죠.
뭐 내란하고는 성격이 네. 다릅니다만 네.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검사 시절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렇죠.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죠. 그래서 초기에 검찰이나 사정당국에서 내란몰이를 하다 보니까 이 증인, 진술, 피고 이런 사람들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뭐 유도하는 대로 막 끌려갔다. 예. 뭐 윤 대통령 주장이죠. 그래서 예. 검증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조서에 지금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이거 억울한 점이 많다. 이걸 좀 풀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내란몰이라기보다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어떻게 비상계엄을 하느냐, 네. 어떻게 군을 투입하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거기에 나온 네. 이런 뭐 수사 대상자들도 네. 겁을 먹었을 것 그렇죠. 아닙니까? 뭐 곽종군 그 곽종군이든 특수정 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예. 수방사령관이든 그렇지. 또 뭐 김현태 네. 707 단장이든 여러 그 관련자들이 네. 그때 그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한 걸 그대로 공소장에 그렇죠. 옮겨놓은 거 네. 그게 맞느냐 네,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진술들이 현재 변론 과정에서 탄핵이 됐지 않느냐, 네. 허위로 드러났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곽정문이라든가 홍장원 그렇죠. 이런 것들 누가 보더라도 그 이상하다 이렇게 네. 다 느낄 수밖에 곽종군 없겠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곽종군 12.3 다음 날 김병주 야당 의원이 또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예. 거기서 당황스러운데 울먹이면서 또 얘기하는 것까지 다 찍었잖아요. 이런 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말이 다르고 홍장원 같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죠. 예. 예, 대통령 뭐 체포하라는 명단 받은 게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시간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장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런 게 뭐 지기현 판사가 부장 판사가 하나하나 소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징계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거창한 어떻게 보면 매크로한 걸 보고 판단한다면은 이 형사 합의 25부는 형사재판은 증거주의 아닙니까? 증거 하나하나, 예. 예, 거기서 진술한 거 하나하나,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 형사하고는 다른 재판이,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네. 또 폭동이 있어야 이게 내란이 그렇죠. 되거든요. 이런 측면도 하나가 네. 있는데 지난번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도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증거 능력 아닙니까? 네. 공수처가 네.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거기서 이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한 거 이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권이 없죠. 네. 경찰의 수사권이 있죠. 네. 내란 엉터리로 한 거죠. 이게 만약에 이 형사 합의 25부 지기현 판사한테 무죄를 받으면은 아마 헌법재판소가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멀쩡한 사람을 그 내란 이걸로 해가지고 대통령직 쫓아냈잖아요. 예. 근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됐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윤석열 어게인, 어게인 윤석열. 네. 이 2030, 네. 이 청년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강남에서 하고, 네. 뭐 부산에서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많죠.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억울하다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탄핵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출마할 수가 없어요. 예. 5년간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단임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대리인을 세우든지 뭐 하지 않으면 직접 본인이 윤 어게인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동정론이 자꾸 높아지고 법원의 판결에서 형법에서도 내란죄가 무죄가 된다면은 상당한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많죠. 예. 네. 지금 21일, 28일, 5월 1일 현재까지
이 재판 일정이 네. 잡혀 있는 건 이런 것 같은데 1심의 경우는 네.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판사가 마음 먹기 나름이죠. 예. 예, 뭐 증인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예.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또 하려면은 헌법재판소같이 저렇게 우당탕탕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하려면은 올해 안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란죄는 워낙 큰 죄라 사형하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엄하게 아마 이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시작이 돼서 과연 윤 대통령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법원까지 결국은 가야 최종 결정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회복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많은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명예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막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오겠죠. 또 재판과 별개로 또 명태균이가 또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 계속 또 무슨 말을 또 할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 갇혔던 호랑이가 뛰쳐나온 꼴이라고 또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입니까? 콜로세움의 사자가 뭐 몇 달 굶은 사자가 뛰쳐나온 것 같다.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한다. 뭐 했는데 뭐 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또 계속 이슈를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좀 지켜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